이제 2021년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을 휩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올 한 해 의미 있었던 IT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도 변함없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202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지난 2020년은 좀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한 해였잖아요. 예. 반면 2021년은 그렇게 바뀐 상황에서 이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가 좀 굉장히 큰 관건이었다라고 보는데요. 덕분에 좀 좌충우돌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정말 IT가 없었더라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자, 한편으로는 또 비대면이 일상화하면서 IT 산업이 그만큼 주목을 받는 한 해였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특별히 주목받았던 IT 이벤트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올해 초는 애플카 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에 협력을 제안했다라는 소문이 나오면서 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맞아요. 이 때문에 애플카가 실제로 나오는가 아닌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한국에만 협력을 요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일본이나 중국, 대만, 아무튼 꽤 많은 곳에 의사타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덕분에 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문제는 이 소문은 정말 1년 내내 계속 나오는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항상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2021년서부터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소식과 소문을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내년엔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음성 SNS가 갑자기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올해 2월이었죠. 이 음성 SNS인 클럽하우스가 갑자기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여러 유명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해서 정말 갑자기 SNS 트렌드가 확 바뀌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 등에서도 발빠르게 유사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네. 다만 지금은 사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서비스라는 호기심에 많은 이가 끌렸지만 그런 관심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 컨텐츠가 없어서 빠르게 몰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SNS 서비스도 그렇고 또 올해는 여러 가지 모임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즐겼는데 예. 메타버스도 거기에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이 말이 사실 2020년 말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이 붐이 된 건 2021년 상반기부터입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메타버스 하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인공지능 기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옷을 갈아입은 회사도 여러 곳 있습니다. 예. 네. 가상현실과 3D 그래픽 산업도 모두 메타버스 산업이라 불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 최근에 메타버스가 인기를 끈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면서 기존에 쓰던 화상회의나 원격 학습 프로그램으로 좀 임시 보강하던 일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아, 이제 언제라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인정하고 좀 더 디지털 공간의 만남에 진지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급하니까 일단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써서 구멍을 메꿨는데요. 이제 이렇게 계속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제대로 일과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좀 예. 하이브리드한 사회로 바뀌는 길을 찾고 있다라고나 할까요? 네. 물론 이 흐름에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은 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예.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나도 메타버스를 외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사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여전히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까요? 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예시를 들긴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메타버스는 아직 없다. 당분간 보기 힘들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예.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개발 중이거나 기존 3D 게임이나 3D 채팅 앱입니다. 이걸로 정말 일과 생활을 조금이라도 대신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네.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다만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유행한다거나 유행이 끝나도 언제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하이브리드 사회로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꼭 요즘 많이 소개되는 앱이 아니어도 좀 더 원격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에도 좀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반기에는 이제 메타버스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개념의 그런 서비스가 주목을 많이 받았던 네. 것 같은데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런저런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NFT 같은 경우는 이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용어죠. 저희도 말했지만 NFT는 일종의 진품 인증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NFT 예술 작품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건데요. 이런 건 NFT 기술을 이용해서 진품임을 인증하는 디지털 작품의 소유권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NFT로 개별 소유권 인증해서 예전에는 팔 수 없었던 디지털 작품을 팔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솔직히 굉장히 낯선 개념이거든요. 네. 저도 낯설고요. 예. 이게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좀 근본적인 성격, 그러니까 복제가 쉽다거나 아무리 복제해도 원형이 바뀌지 않는다거나 하는 건 좀 정면을 부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또 NFT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 역시 매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시대에 필요한 기술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네. 예전에 칼럼니스트님께서 나오셔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자, 여전히 뭐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걸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네.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NFT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P2E라는 게임 장르가 있습니다. 네. P2E, Play to Earn의 약자인데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해외, 특히 동남아 쪽에서 인기를 끌었고요. 한국 회사도 해외판 게임에 이 개념을 적용해서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게임 속 아이템을 NFT로 만든 다음 그걸 암호화폐로 교환하거나 팔아서 돈을 벌게 하는 건데요. 기존에 있던 게임 아이템 거래를 양성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게임은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네.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되고요. 이걸 좀 양성화해야 된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이 바다 이야기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 네. 이 게임이 조금만 틀면 사실상 도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허가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게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개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이제 구글 갑질 예. 방지법이 통과한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해외 한 게임 개발사 CEO가 어찌나 놀랍고도 만족스러웠는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 개정안 통과 이후에 바뀐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인앱 결제 방지법, 보통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이 통과된 걸 보고 네. 이 에픽의 CEO 팀 스위니가 이렇게 발언했었죠. 네.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은 이 앱 마켓 사업자가 자기네 결제 방식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국에서 최초로 법제화했던 사례여서 우리나라가 좀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후 진행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예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다른 결제 방법을 쓰더라도 자기들한테 26%의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법을 무시하거나 꼼수로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 좀 빨리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통과는 됐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무시를 하다 보면 예. 나중에 뭐 우리 정부와의 어떤 법적인 분쟁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자세한 거는 실제로 법정에 가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처럼 계속 나올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해당 그 정부 기관에서 이제 어떤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어떤 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법정에 가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끊임없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전에 좀 서로 잘 이렇게 협조가 좀 되길 기대를 가능성이 하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코로나 유행이 2년째 이어지면서 올해는 비대면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자, 국내외 IT 기업이 급성장하면서 우리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독점이라든지 뭐 소비자 권리 침해라든지 이런 네.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겠죠. 코로나19 이후 이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수리할 권리 문제 한번 떠올랐었고요. 또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플러스 같은 이 OTT 서비스 진출 맞춰가지고 뭐 넷플릭스 망 중립성 이슈 있었고요. 또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일도 있었고 암호화폐 거래 과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추적을 막는 문제, 또 폴더블 스마트폰이 인기를 얻었다거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카카오, 쿠팡 같은 회사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정말 많은 일이 2021년 한 해 일어났습니다. 네. 거꾸로 말하면 이제 기술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존재가 됐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모든 일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진통이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올 한 해 비대면 시대를 살면서 IT 산업 분야가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이슈들과 전망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